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시력 교정술에 대해서도 또 이 수술 정작 안과 의사들은 안 한다더라. 라섹, 스마일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안과 의사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잖아요. 라섹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라섹을 했는데 거기서 깬 걸 너무 아파요. 막 양팔을 이렇게 얹어놓은 것 같은 거예요, 제 눈에. 진짜 나 이거 이러다 진짜 운전하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합병증이 조금 있을 수 있는 눈이 다시 나빠지는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진짜 빨리 해야겠다. 진짜 빨리 상담 받아야겠다. 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시력 교정술에 대해서도 또 궁금해하잖아요. 사실 제가 제일 궁금한데 보통 밖에서 생활할 때 렌즈를 끼고 집에 가면 안경을 끼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미세한 거를 보다 보니까 라식이나 라섹을 하고 싶어도 약간 조금 무서운 게 있고 라식이랑 라섹 중에 뭐가 더 좋은지나 이런 것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수술하셨나요? 그러니까 다솜이 쌤이 안 하신 거죠, 지금? 저는 안 했어요. 저는 시력이 좋은 편이어서 잘 없는데? 축복받으셨어. 한국인 중에 잘 없거든요. 네, 가족력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아. 부모님이 다 좋으시거든요. 저는 라섹. 의과대학 졸업하고 인턴을 해야 되는데 안경 꼈다 렌즈 꼈다 이걸 관리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력을 교정해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시기에 저희 동기들 거의 맞아요. 인턴 때 우르르 가서 했어요. 다 같이 한 병원 가서 네, 한 병원 가서 우르르 하고 우르르 오고. 한간에 도는 소문으로 근데 이 수술 정작 안과 의사들은 안 한다더라 이런 얘기 사실 되게 많이 들었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해서 하긴 했거든요. 본인이 안과 선생님인데 시력 교정술 혹시 받으셨나요? 사실 안과 의사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미뤘었어요, 학생 때는. 네네. 근데 저는 했고요. 저는 2008년에 라섹 수술 받았고 개인적으로 만족도는 정말 좋고 제 주변에는 사실 하신 분들은 꽤 있어요. 수술하신 분들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안 그래도 수능이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3 이제 끝나고 수능 끝나고 대학 가기 전에 네. 여러 가지 교정하죠. 네. 많이들 오세요.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뭐 라식, 라섹, 뭐가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시력 교정술 크게 레이저를 이용해서 각막을 깎는 수술 그리고 눈 안에 렌즈가 들어가는 렌즈 삽입술 이렇게 나뉘는데 그 당시에도 설명을 듣기로 라식보단 라섹이 좀 더 아프다. 길게 아픈 것도 아니고 심하게 아픈 건 아니다. 이렇게 듣고 저는 라섹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라섹을 했는데 정말 설명 들었던 대로 이틀차 밤에 거기서 깬 걸 너무 아파요. 막 양팔을 이렇게 얹어놓은 것 같은 거예요, 제 눈에. 그래서 저는 자다 깨는 사람이 아닌데 너무 눈이 아파요 이러면서 깼고 기본적으로 이제 장단점은 조금씩 있어요. 이제 라식은 회복이 일단 굉장히 빠르고 상대적으로 합병증이 조금 있을 수 있는 수술이기는 해요. 또 회복되고 하는 과정에서 초반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정말 눈을 비비는 건 좀 한 달 정도는 조금 위험할 수 있고요. 이제 라섹 같은 경우는 안전도 면에서는 사실 조금 더 괜찮지만 통증도 있고 또 4, 5일 정도는 잘 안 보여요. 회복이 좀 느리고 같이 한 친구들 얘기들 들어보면 건조증이 계속 와서 일하면서도 계속 약을 넣고 연고를 바르거나 하는 친구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수술할 때 약간 빛이 번져 보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수술방에서는 확실히 더 밝게 켜놓으니까 조명을. 그래서 이러한 거 중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흔한 거 두 가지예요. 이제 안구 건조증하고 빛번짐.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개인차가 되게 큰 부분이기는 해서 수술 전에 그걸 예측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보통은 빛 번지는 동공 크기랑 좀 연관이 있을 수가 있고 동공 크기가 크신 분들은 미리 좀 설명드리기는 해요. 빛 번지는 게 좀 오래 가거나 회복이 되다가 조금 남을 수 있다. 건조증도 물론 각막을 건드리는 수술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생겨요. 네, 그거를 아주 막을 수는 없어요.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신경이 좀 재생이 되면서 한 6개월 정도 지나시면 일상생활에 문제가 될 정도로 남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연락을 주세요.
아니, 저 진짜 최근에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빨리 어떻게든 해야겠지라고 느꼈던 게 아침에 너무 급하게 나왔는데 렌즈를 안 끼고 나온 거예요. 근데 다시 집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진료 시간에 늦을 것 같은 해서 어떻게든 이제 집중을 해서 가보자 하고 갔는데 이제 갈 땐 괜찮은데 밤에 운전하고 올 때 진짜 나 이러다 진짜 운전하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진짜 싶을 정도로 그래서 진짜 빨리 해야겠다 진짜 빨리 상담 받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뭔가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렌즈 삽입술이랑 스마일 라식이랑 뭐가 더 좋은지 궁금하거든요. 장단점이 조금씩 있는데요. 스마일 수술 같은 경우는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각막을 깎는다는 거는 비슷해요. 근데 이제 조금씩 형태가 사실은 다른 건데, 이제 스마일 같은 경우는 이제 각막을 레이저로 태워서 없애는 거가 아니고 2mm 되는 절개창으로 이 각막 실질을 쏙 빼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거하는 형식이에요. 그리고 절개창 자체도 라식은 이렇게 동그랗게 많은 부위를 절개를 해야 되는데 스마일은 한 2mm 정도 절개가 되니까 아무래도 신경 손상이 적고 건조증이나 빗 번지는 거나 이런 것도 더 적죠. 그런 복강경 같은 개념인가요? 맞아요. 예. 이만큼 째고 수술하는 거랑 요만큼 째고 수술하는 거랑 사실 회복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근시 도수가 많이 높으신 분들은 저희가 스마일 수술 가능할 때도 안내렌즈 삽입술로 설명드릴 때도 사실은 있어요. 왜냐하면 고도근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각막을 깎는 양 자체가 많고 회복이 조금씩 진행을 하면서 눈이 다시 나빠지는 가능성이 근시가 적으신 분들보다는 조금 있어요. 안경을 빼려고 하는 수술인데 눈이 다시 나빠져 버리면 결과적으로 좋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눈이 나빠지는 확률이 조금 적은 게 안내렌즈 삽입술이죠. 그러면 안내렌즈 삽입술을 하고 나서 더 근시가 진행될 경우 렌즈를 바꿔 끼울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네. 물론 안내렌즈 삽입술을 했을 때는 다시 눈이 나빠질 확률은 사실 훨씬 적기는 한데요. 렌즈를 교체하는 수술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안내렌즈 삽입술은 사실 가격이 스마일 수술에 비해서는 좀 비쌉니다. 네. 특히 여성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연분만이냐 제왕절개냐. 제왕절개 하게 되면은 고통이 더 2배가 되고 당연히 한번 제왕절개를 했으니까 다시 해야 된다. 사실 고민할 여지는 없어요. 수술 부위가 혹시나 터지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태아랑 산모에게. 세방 나오는 그 느낌이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팍 하고 나갈 때 임신 중인데 스케일링 받아도 돼요? 렌즈 삽입술을 하신 분들 괜찮아요? 너 지금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손 같은 걸로 막 막는 것 같은데 안 막아요. 바빠요. 거기 사람 되게 많아요. 밑에 바빠. 밑에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한데